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오늘은 이착륙장에 대한 것을 강의를 해드릴게요. 이 파트는 생소한 단어들이 조금 있는 파트라서 이제 보면서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요.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 시험에서 자주 언급됐던 내용들은 이 파트는 사실 자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행장이란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항공기, 경량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의 이착륙을 위한 시설, 활주로는 착륙과 이륙을 하는 길, 착륙대라는 것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탑승자와 항공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있는 안전지대, 이착륙장이라는 것은 이륙 착륙하는 시설, 계류장이란 것은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화물의 적재, 적하, 급유, 주기, 재방빙 및 정비 등의 목적으로 경량 항공기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 활주로 안전구역 RSA는 활주로를 이제 과주 이탈하는 경우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한 안전지대를 말하고요. 활주로 보호구역은 지상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주로의 시작과 끝에 설치된 구역을 말합니다. 이착륙장 표고라는 것은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가용 활주로, 그러니까 이제 쓰고 있는 활주로 중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해발 고도를 말하고요. 활주로 시단이라는 것은 쓰고 있는 활주로의 시작 부분, 동력 패러장이라는 것은 동력 패러슈트의 이착륙을 위해서 사용하는 설정된 구역, 착수대는 이수 착수 목적으로 수면에 설정한 구역, 착수대 보호구역은 착수대를 보호하는 구역, 유도수로란 경량 항공기가 착수대 또는 경사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 수상구역은 이수 착수 이동 등을 위해서 수면에 설정된 구역으로서 수상 이착륙장 내에 착수대, 유도수로, 선해구역, 경사대가 있는데요. 선해수역이란 것은 경량 항공기가 안전하게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는 수역, 경사대라는 것은 수면에서 육지로 끌어올리거나 육지에서 수면으로 경량 항공기를 끌어올릴 때 쓰는 경사진 시설물, 부표라는 것은 부력 표지를 말합니다. 이 표 내용은 이제 이착륙장 등급에 따라서 적혀 있는 내용들인데요.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생소한 단어 RPZ, RSA 같은 게 적혀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첫 페이지에서 설명을 여기서 드렸죠.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 도면이나 그런 걸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도 또한 한 번씩 쭉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착륙장 설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도 또한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금지행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올 수가 있는데요. 금지행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거예요, 굉장히. 초경량 비행장치나 그런 경량 항공기, 항공기 같은 곳에 물건을 던지거나 항행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사업 시행자, 항행안전 시설 설치자 등 이착륙장을 설치하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밑에 있는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영업행위, 무단 점유행위, 서비스 구매 강매, 그리고 서비스나 운영을 지장을 주는 이런 행위들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착륙장은 정말 사실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이라서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자, 9장에 사고와 보고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세 번째 설명을 드리는데 사고에 관한 게 나오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꼭 기억을 하라고 했었죠. 이 내용이 제가 이제 누누이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이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망 중상 등의 적용 기준인데요. 행방불명의 기준은 1년간 생사가 불명하지 않을 때 중상의 사망과 중상 적용 기준인데요.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에서 자연적인 원인이나 자기 자신 타인에 의해서 발생된 경우는 제외하고 비행 준비 중인 혹은 비행 중인 그런 다른 기체에서 이탈된 부품이나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를 사망, 중상을 입은 경우 그러니까 적용 기준으로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고요. 중상의 범위는 부상을 입은 날로부터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골절, 열상,
화상, 입원 치료, 그리고 내장 손상, 유해 방사선이나 전염 물질에 노출된 경우 이런 것들을 중상의 범위로서 법적으로 정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사고 발생 통보. 이야, 여기가 정말로 중요하죠. 여기는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제 기체 운영을 할 때 꼭 알아야 될 부분이라서 그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관련된 거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이 통보 시 포함을 해야 할,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통보 의무자. 통보 의무자라 함은 당연히 기체 소유자와 기체 조종자가 되겠죠. 둘 중 한 명만이라도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발생 통보는 구두, 전화,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중에서 가장 신속한 방법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고 보고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오늘은 8 강과 9 강을 같이 강의를 했습니다. 사실 8 강보다는 9 강이 좀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다음에 10강 행정처분 내용은 제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법률 파트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 중에서 법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것과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유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처분 파트는 그냥 그대로 완전히 진짜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0 강은 제가 다음에 따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